요즘 N잡, 투잡 이거 뭐 거의 필수가 됐죠. 근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회사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니 괜히 벌었다가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막연한 두려움을 아주 명쾌한 전략으로 싹 바꿔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놀랍지 않나요? 최근 조사를 보니까요.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에 무려 3명이 이미 투잡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뭐 특별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내 본업은 안전하게 딱 지키면서 또 힘들게 번 돈 이거 세금으로 허무하게 날리지 않고 현명하게 더 불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딱 이 5가지 단계를 밟아보면서 투잡의 A부터 Z까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볼 겁니다. 뭐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회사는 대체 어떻게 알게 되는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세금 폭탄 피하는 비법까지 제가 명확한 로드맵을 쫙 그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투잡에 대한 가장 큰 질문들. 아마 여러분 머릿속을 맴도는 바로 그 걱정거리들, 그거부터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 보겠습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아니, 직장 다니면서 투잡하는 거 이거 불법 아니야? 법적으로는 괜찮은 건지, 회사 규칙과는 또 다른 건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바로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법으로 너 투잡하면 안 돼 이렇게 막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죠. 일단 시작점은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헌법은 해도 돼 라고 하는데 내가 입사할 때 사인했던 그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는 겸업금지 조항이 떡하니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이 헌법과 회사 규칙, 이 둘이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떨 때 합법적으로 너 투잡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뭐 투잡 때문에 본업에 지장을 준다거나 피곤해서 성과가 뚝뚝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중요한 기밀을 빼돌리는 경우. 자, 핵심이 뭐냐면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마.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줘야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회사는 대체 어떻게 내가 투잡하는 걸 알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소문들이 많거든요. 제가 오늘 그 미신들을 싹 다 깨부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는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내가 부업으로 개인 사업자를 낸다? 회사에 통보 안 갑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내가 대표가 된다? 이것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은 전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회사가 거의 100%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회사에 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왜냐?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본업 회사로 통보가 날아갑니다. 이 사람 다른 데서도 고용보험 들었네요? 하고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에서 연구개발, 즉 R&D 부서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겸직에 대한 규정이 훨씬 더 빡빡합니다. 아무래도 국가기밀이나 회사 핵심 기술을 다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 해당된다면 정말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 얘기로 넘어가 보죠. 다들 무서워하는 세금 폭탄. 아니, 분명 돈을 더 벌었는데 왜 통장에는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까지 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흉, 바로 누진세율이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떼어가는 시스템이에요. 바로 이 누진세율이 우리가 말하는 세금 폭탄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본업으로 연봉 4천을 받고 있었어요. 세율이 15% 구간이죠. 근데 투잡으로 2천만 원을 더 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2천만 원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원래 있던 4천만 원 위에 착 하고 쌓이는 거예요. 그럼 내 총소득이 얼마가 되죠? 6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서 세율 구간이 15%에서 24%로 껑충 뛰어오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금 폭탄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실제 소득세율 표입니다.
보세요. 방금 예시 들었던 것처럼 5천만 원까지는 15% 세율을 적용받다가 내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어서 8,800만 원 사이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세율이 24%로 확 뛰죠. 그러니까 소득은 조금 늘었는데 세금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무서운 세금 폭탄 그냥 막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이걸 해체할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점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절세 전략, 플레이북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살기입니다. 바로 창업 세액 감면. 이름부터 뭔가 강력하죠? 특정 조건만 맞으면 내가 새로 시작한 사업에서 번 돈에 대한 소득세를요, 무려 5년 동안 최대 100%까지 깎아주는, 이건 뭐 거의 치트키 수준의 혜택입니다. 특히 투잡으로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본업소득도 높아서 투잡소득까지 합치니까 8,800만 원을 훌쩍 넘어간다? 이런 고소득자라면 어떨까요? 이 창업가면 혜택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고소득자분들을 위한 선택의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고소득자의 절세 핵심 전략은 딱 한 단어, 소득 분산입니다. 내 소득을 쪼개는 거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배우자처럼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는 겁니다. 그럼 내 소득이랑 합산이 안 되니까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아예 법인을 설립하는 거예요. 법인은 나라는 개인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인격체거든요. 그래서 세금도 따로 계산합니다. 누진세의 덫을 피하는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방법이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맞는 전략을 찾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딱 이 순서대로만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내 본업과 투잡소득을 합치면 대충 얼마가 될지 계산해 본다. 둘째, 내 사업이 창업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만약 합산소득이 너무 높다면 가족 명의를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넷째,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최종 병기인 법인 설립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 어때요? 간단하죠? 그러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그림 하나로 정리됩니다. 내가 그냥 가끔 일용직 알바를 했다? 그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본업 연말 정산으로 끝! 근데 월급 받는 직장이 두 군데다? 그러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개인 사업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에 합산 신고. 마지막으로 법인을 세웠다. 이건 완전히 별개예요. 내 월급은 연말정산, 법인도는 법인세 신고. 딱 이렇게 분리됩니다. 자, 오늘 내용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투잡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 권리다. 둘째, 회사에 걸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고용보험 이중가입이다. 셋째, 세금 폭탄의 원인은 내 투잡 소득이 본업 소득 위에 쌓이기 때문이다. 넷째, 이걸 막는 필살기는 소득이 높지 않다면 창업세액 감면이 최고다. 마지막으로 고소득자라면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 즉 가족명의나 법인 설립이 정답이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투잡에 대한 규칙과 세금을 피하는 전략까지 모두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어떻게 멋지게 설계하고 펼쳐나가시겠습니까?